여러분 오늘 잘 아셔야 되는 게 이 테스트를 봤잖아요. 테스트를 보면은 한 장을 넘기셨을 때 제가 이 제거 문제를 냈었어요. 제거 문제에서 문제는 해당 지문의 주제를 쓰시었거든요. 근데 주제를 물어보는 이유가 제거는 주제를 알면 끝나요. 주제가 아닌 거를 소거하시면 되기 때문에 주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 원래 제가 문제를 7, 8개를 냈거든요. 근데 3개를 줄인 이유가 있어요. 혹시 왜 줄인지 아세요? 이게 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왜냐면 7개가 있을 때는 제가 근거를 선별해 줬어요. 이 부분 보고 어떤 생각해? 저 부분 보고 어떤, 그 지문, 그 부분이 다 근거였어요.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은 근거를 찾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아, 이게 그치, 이거였지. 선생님이 그 말씀 하셨지. 편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더 발전되잖아요?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여러분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여러분 눈에 안 보여졌기 때문에 제가 보이도록 써드린 거지, 실제로 여러분 문제 푸실 때 이걸 보고 안 보고 해요. 정답을 찍고 안 찍고로 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 패턴으로 이제 약간 테스트를 이제 전환할 거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쉬운 버전을 했으니까 좀 더 어려운 버전을 온 거고, 나중에는 그냥 제가 답에 대한 근거를 쓰시오.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제가 과외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또래, 여러분들 수준과 비슷한 친구들을 과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뭐 2, 3등급 나와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자. 그 친구들은 제가 이제 페이퍼를 안 하고 이제 구두로 해요. 1대1로 하는 거니까 구두로 하는데 제가 물어보죠. 답의 근거가 뭐야 이거? 왜 이게 답이야? 이제 얘기를 해요. 이 부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이러고 있어요? 죽고 싶냐? 제가 그랬어요. 말이 되냐 이게? 야, 네가 생각할 때 네가 논리적으로 왜 정답인지 말을 해야지. 선생님이 말했던 걸 기억하면 어떡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제가 지금 이 문제를 냈는데 제가 체크했기 때문에 그걸 외워가지고 쓰는 순간요, 여러분들 사고는 멈추는 거예요. 절대로 이 실력이 올라갈 수는 없어요. 외우는 거, 처음에는 외우는 거 절반, 여러분이 찾아가는 거 절반으로 이게 왜 정답이 이거지? 이 부분일까? 저 부분일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선생님이 이거 찍었으니까 이거다 라고 해가지고는요, 실력이 올라가잖아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 친구도 과외하는데 대답을 못 해가지고 진짜 애를 먹었어요. 근데 이제 전 그거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훈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해달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됐죠? 근거를 찾아달라. 앞으로 시험은 여러분이 근거를 찾아야 되는 문제들만 나올 것이다. 이해하시죠? 자, 시험은 이렇게 넘어가고. 네, 그럼요. 네. 뒤에 있는 친구 눈만 안 가리면은 이제 이렇게 일부러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여기 어디 있을게요? 여기서 안 들어요? 뒤가 들어도 되고. 네. 아무튼 그리고 또 이제 단어를 외우시는 분이 이제 여기 4분 중에 3분이 안 외우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름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단어 되게 중요하고요.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경선식 영단어 있잖아요. 파생어 포함해서 1부터 80까지 한 번에 외울 수 있는 게 제 목표인데요. 아무도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에 이걸 다 해달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제가 지금 내드리는 숙제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못 외울 양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분, 오늘 안 외우신 분이요, 한 2시간 정도면 다 외울 수 있는 분량이에요. 근데 그 정도 투자를 지금 안 하고 계신 건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공개적으로 이 영상을 통해서 이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땡!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네, 창피하게 하겠습니다. 자, 6번 수업 나가겠습니다. 자, 6번 보시면요, 이제 순서 문제인데요. 순서 문제, 이제는 순서 문제 풀이 방식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정현? 순서 문제 어떻게 풉니까? 첫 번째 문장. 네, 주어진 문장 읽고. ABC 첫 문장. 네, 이거 이제 뒤에 살짝 생각을 한 다음에 ABC 첫 문장 읽어보고 A가 먼저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읽어보고 BC 처음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가면 되는 거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EBS의 순서 문제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딱딱딱 끼워 맞춰서 끝낼 수 있도록 나오진 않았고요. 전체적인 어떤 관점으로 보면서 하나씩 어떤 근거를 발견해내야지만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어렵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한번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따라와 주세요. 일단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피엔스는 해석에 치중한 문제풀이 방식입니다. 여러분 모의고사는 스킬 위주의 어떤 방식이고요. 좀 알아두세요. 자, 해석해볼게요.
자, 유기물은 발생한다. 자연적으로 어떤 수생의 어떤 환경에서 그 물고기가 죽고요. 나뭇잎이 떨어져요. 시냇물로. 그리고 흙은 씻깁니다. 씻겨서 이제 강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어떤 물질은요, 꽤나 용해되지 않는 겁니다. 용해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죠? 뭔가 물에 들어가서 지금 유기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물고기가 죽어가지고 유기물이 되는 그런 뭔가 약간 그런 거름 같은 거 있잖아요. 물 속에 있는 거름, 그런 느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건데 잘 용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자, 이것은 분해된다. 지금 브레이크다운이 분해하다는 뜻이거든요. 분해되다. 자, 꽤나 느리게 분해되고요. 이것은 요구하지 않는다. 산소를 한 번에, 또는 이거 갑자기란 뜻입니다. 지금 이게 유기물처럼 될 것들이 물속에 들어가긴 했지만, 이 어떤 분해되는 속도가 빨라요, 느려요? 느리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은 뒤에 뭐 느린 용해? 이런 거에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거는 떠올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 예측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스타일대로 제가 풀어드리는 거예요. 정답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으로 풀어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A 처음 문장 읽어보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다른 그림이다. 언제 다른 그림이냐면요. 지금 너가 쏟았을 때 수천 리터의 하수를 호수에 쏟았을 때, 지금 물고기 죽은 것보다 하수를 쏟았을 때 더 약간 우리가 느끼기에 오염이 더 클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클 것 같죠? 그러니까 오염이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가 더 안 좋은 그런 얘기를 지금 A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 잘은 모르겠어요. 그 다음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연어랑 숭어는 요구한다. 최소의 산소 레벨을 6mg에 펄 리터당 6mg에 살기 위해서 강에서. 그럼 갑자기 여기서 예시가 나왔죠. 이 예시는 뭐예요? 물고기한테 필요한 산소량이죠. 최소 산소량 맞습니까? 자, 두 물고기에 필요한, 적어주세요. 최소 산소량. 네. 그럼 이게 이어질 것인가? 전 이게 이어질 거라 생각 안 하거든요. 갑자기 물고기가 왜 나오지? 생각이 드는 거죠. 됐습니까? 다 적으시면 바로 가겠습니다. 네, 다음 책은 그 옆에 필기공간을 고려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자, 게다가는 언제 나오는 거죠, 진경? 그렇죠. 적어주세요. 주제 갖고. 소재 다름. 자, 이것이 분해될 때, 지금 리덕션 아래 필기 나왔는데요. 환원이라고 하고요. 억시데이션 하면 산화입니다. 이거 해석은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A를 써주시고요. 여기 B를 써주시고요. 해석이요.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여기 한번 썼으니까 이따가 해석할 때 이거 나오더라도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뒤에 있는 거 먼저예요. 뒤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것도 역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화뿐만 아니라 한원 역시 발생한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그럼 먼저 나오는 게 뭘까요? A, B, C를 딱 읽었어요. 먼저 나오는 게 뭘 것 같아요? 네? 산화? 요거? 그렇죠?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죠? 저도 뭐라고 생각했냐면 breaks down을 생각했어요. 왜냐면 주어진 문장에 breakdown이 있었거든요. 네, 답은 아니에요. 저 같아도 틀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C가 먼저인 줄 알았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일단은 C로 가고 이따가 변동사항이 있을 때 한번 바꿔보자고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제가 breaks down을 보고 가져왔어요. 왜? 주어진 문장에 breaks down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A의 뒤에도 여기 보시면 break down이 여기 또 있어요. 그러면은 C라고 하는 거는 주어진 문장 뒤에 나올 수 있고 A 뒤에도 나올 수 있는 거죠. 확정적인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 EBS에서 순서가 되는 문제는 정말 다양한 경우에서 있을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C로 간 다음에 C 뒤에 뭐가 나오는지 보고 C 앞에 A를 둘 건지 또는 뭐 C 뒤에 B를 둘 건지 이런 거를 한번 결정해 보겠습니다. C를 다 읽어볼게요. 자,
유기물은요, 유기물이 환원될 때 이것은 요게 유리시키다거든요. 유리가 뭐냐면 방출시키다, 이렇게 뭔가 약간 내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암모니아를 내보낸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자, neither A nor B면은 A도 B도 아닌 이죠, 그쵸? 산소의 고갈도 암모니아 유리도 좋지 않다. 그 물고기에 또는 다른 수생 유기체에 좋지 않다. 자, 지금 보시면 처음에는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다운이 이제 분해에서 시작했다가 자, 그 다음에 뭐로 갔냐면요. 갑자기 암모니아가 나왔어요. 그쵸? 유기물이 환원되면은 암모니아. 자, 분해, 환원될 때 여기 산화도 있었죠? 여기 산화도 껴줄게요. 산화도 됐었고, 환원도 됐었고, 환원될 때 이제 암모니아가 나온대요. 암모니아 나오는데, 암모니아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그쵸? 암모니아가 마이너스예요. 누구에게? 물고기. 그럼 C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 물고기한테 안 좋았던 거, 물고기한테 뭔가 암모니아 관련된 거, 물고기한테 산소 고갈과 같은 거, 이런 거 나온 적 있습니까? 관련된 거 나온 적 있나요? 여기 B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고기 나왔고 최소 산소 요구량 나왔으니까 이걸 만약에 충족시키면 살 수 있겠지만 충족 못 시키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온다고 한다면 C 다음에 B가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럼 B를 한번 볼게요. 한번. 자, 숭어는요 자랄 수 없다. 만약에 암모니아, 여기 표시하세요. 제가 색깔펜을 표시해 볼게요. 암모니아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암모니아에 대한 일반론 나왔고, 예시 속에서 암모니아 농도, concentration이라고 하면 농도란 뜻이에요. 그래서 암모니아 농도가요 0.025 mg per liter를 넘어선다면 숭어는 자랄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 암모니아 때문에 지금 숭어가 고통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죠. 하나 더 얘기할게요. 자, 그들은요 죽기까지 한대요. 언제? 암모니아가 0.25mg per liter를 넘을 때. 됐죠? 그럼 암모니아가 물고기한테 안 좋은 영향 줄 수 있는 예시 맞습니까? 그쵸? 한번 제가 써볼게요. 여기다가. 자, 처음에 여기 예시, 두 물고기에게 필요한 최소 산소량 얘기하다 갑자기 그 뒤에서 뭐라고 했냐면 암모니아 얘기 나와요. 암모니아가 물고기에게, 여기 마이너스 했죠, 그쵸? 마이너스. 물고기. 근데 이거는 예시인 거죠, 예시. 이렇게 되니까 지금 C 다음에 B가 이어지는 걸 알 수는 있어요. 그냥 적어주세요. C 다음 B. 썼어요? 반사돼가지고 빛이 세가지고. 자, 됐나요? 자, 그래서 C 다음 B가 나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이 암모니아에 대한 일반론, 암모니아에 대한 세부론 나왔어요, 그쵸? 이제 A를 C 앞에 둘 건지 B 뒤에 둘 건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생각은 C가 먼저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 CBA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A를 다 읽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다른 그림이다. 퍼부었을 때. 자, 하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구성되다거든요. 뭘로 구성되냐면요. 많은 작은 유기물로 구성되기 때문에 용해된, 그리고 서스펜디드 하면요. 물 위에 이렇게 떠있는 그런 부유된 이란 뜻이거든요. 써볼게요. 부유된. 저도 한글 잘 몰라요. 자, 물속에 어떤 부유된 그런 많은 양의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작한다. 분해되기 시작한다. 빠르게 분해되기 시작한다. 만들면서 즉각적인 수요를, 뭐에 대한? 많은 양의 산소에 대한. 여기도 분해가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C를 먼저 선택한 이유는 분해를 얘기했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근데 얘도 분해가 있어. 그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여기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 물고기 수생 생태계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겁니까? 나쁜 영향을 주는 겁니까? 나쁜 영향이죠. 주어진 문장은 물고기 죽었을 때 산화가 거의 잘 안 된다, 천천히 된다는 얘기였고, A는요 하수를 뿌려가지고 그냥 엄청난 산화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지금 이 둘 중에 여러분 상식적으로 뭐가 더 마이너스 같습니까?
하수가 마이너스 같아요? 물고기 몇 마리 죽은 게 마이너스 같아요? 하수가 마이너스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판단한다면 A, B가 맞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납득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A를 2로 보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자, 주어진 문장에서 물고기 몇 마리 죽어가지고 산소 고갈되고 뭐 환원 유리 돼가지고 생태계 엉망으로 만들었어. 근데 잘 보세요. 이것이 다른 얘기래요. 하수를 뿌렸을 때는 다른 얘기래.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안 맞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요거를 A에서 이수로 받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얘기래요. 하수 뿌렸을 때랑. 하수 뿌렸을 때 마이너스인데 이거랑 다른 얘기면 앞에는 플러스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앞에 지금 다 죽이고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마이너스 얘기 해놓고 이것은 마이너스 다른 얘기다. 웃기는 소리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주어진 문장에서 물고기 몇 마리 해봤자 분해 빠르지 않아. 크게 문제 안 돼. 하지만 우리가 하수를 뿌렸을 때랑은 다른 얘기야. 왜냐하면 하수 뿌렸을 때는 산화가 많이 발생해. 산화뿐만 아니라 한원도 발생하지. 그래서 산소 고갈과 암모니아까지 배출돼. 그래서 다 죽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해됐으면 넘어가시고 여기 다음 장에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 드릴게요. 준비 시작. 네, 이거 필기 좀 해주세요. 이거 여러분 복습할 때 필요하라고 제가 필기한 거거든요. 적어주세요. 시험 볼 때는 이게 여러분 스스로 나와야 됩니다. 됐어요? 자, 이제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neither A nor B 해석만 잘하면 돼요. 자, 정현 해석 어떻게, 다 쓰시고. 다 쓰구나. 다 쓰신 분은 혼자 머릿속으로 해석을 해보세요, 이거. 이런 걸 내가 시험 때 만났으면 해석을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자, 정현, 이거 해석해볼, 이거 neither A nor B 해석 어떻게 합니까? A, B 둘 다 아니다 하죠, 그렇죠? 그래서 A, B 둘 다 좋다, 좋지 않다? 좋지 않다가 되면 돼요. 그럼 전혀 문제 없습니다. 산소 고갈과 암모니아, 유리 둘 다 물고기와 다른 수생 생태계 유기체에게는 좋지 않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구조 분석 좀 해볼게요. 자, be made up of 하면요, 뭐뭐로 구성되다. 네, because부터 여기까지 묶어가지고 지금 부사절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하수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lots of 하면 많은이고 small b로 하면 작은이라는 뜻이에요.
많고 작은 유기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라 dissolved랑요 suspended in water 여기서 이쪽이 되게 중요해요. 요게 과거 분사잖아요. 그렇죠? 과거 분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가 있는데 과거 분사는 품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형용사가 있을 수 있고 부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앞에 명사가 있기 때문에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문제는 뭐냐면 해석이 뭐뭐 되는이로 해석됩니다. 되는. 그래서 물속에서 용해되고 부유되는 그러한 많고 작은 유기물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네, 혼자 있을 때 해석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네, 제가 이거 안 알려드리니까 이거를 막 용해야 하다, 용해되다 그냥 무슨 뭐 부유되다 이렇게 막 동사처럼 다 해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이것은 시작한다, 분해되기 시작한다 매우 빠르게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기는 현재 분사 현재 분사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분사 이건 분사 구문이거든요. 묶어줘야 되거든요. 자 보세요. 현재 분사 똑같이 형용사 부사할 때가 있어요. 자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는요 콤마 다음에 ing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건 부사 역할이에요. 그래서 부사입니다. 부사일 때 해석 방식이요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만들면서 창조하면서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여기도 채워드릴게요. 여기서 해당되진 않지만 된 채로라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여기 형용사일 때는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지문 속에서 이 문장 속에서는 이 노란 색깔로 지금 이제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해석은 만들면서 즉각의 수요를 만들면서 뭐에 대한 수요냐면 많은 양의 산소에 대한 수요를 만들면서 연습 꼭 해보세요. 알았죠? 네. 다음 볼게요. 다음 7번. 7번도 순서. 순서 빡세요. 자, 순서 빡셉니다. 정말 강사하면서 더 좋은 게 뭐냐면 빈칸이 빡센 상대평가할 때는 제 빈칸 실력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저 순서가 빡세지니까 순서 실력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기분 좋습니다. 자, 한번 요것도 주어진 문장 해석을 해보고 ABC 첫 문장 가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말한다. 뭐에 대해서? 혁신 경제에 대해서. 하지만 노원이니까 누구도 무모하지 않다죠?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이것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럼 이거는 기원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아, 지금 혁신 경제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구나 생각하고 만약에 혁신이 의미한다면 새로운 사업과 새로운 이건 작업 방식이에요. 새로운 작업 방식을 의미한다면 그게 어떤 거냐면 의존하는 디지털 기술인 어떤 새로운 작업 방식 거기에 의존한다면 그런 걸 의미한다면 우리는 자 트레이스 추적하다예요. 추전이 아니라 추적합니다. 이것의 기원 그쵸? 제가 아까 기원 얘기했죠. 그쵸? 이것의 기원을요 20세기 중반의 어떤 중심 연구와 어떤 전자기기 생산의 어떤 중심으로 기원을 추적할 것이다. 뭐 어디와 같은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와 뭐 루트 128 이것과 같은. 그럼 지금 우리 뭐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지금 혁신 경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보세요. 혁신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사업과 작업 방식, 새로운 사업과 작업 방식. 이 기원 어디예요? 실리콘밸리죠. 제가 실리콘 SV라고 할게요. 그리고 루트 128, R 128이라고 할게요. 네, 이렇게 정리할게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쓰는 것도 중요한데 머릿속으로 이걸 읽었을 때 아, 기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구나. 아, 뒤에 기원에 대한 얘기 나올 수도 있겠구나. 생각은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다른 게 나오면 벗이 나온다고 한다거나. 쓰시고 가겠습니다. 됐나요? 이제 ABC 볼까요? 자, ABC 첫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의 것은 완전 뭐 확실하다. 어떤 상반되는 어떤 관점에
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확실하다. 하지만 나왔어요. 자, 주어진 문장 뒤에 나올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 볼게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면 현재의 어떤 시대, 플랫폼 자본주의라고 하는 현재 시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혁신을 찾을 것이다. 새로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모든 큰 도시 세계에 시작하면서 샌프란시스코나 뉴욕이나 런던이나 상하이나. 자, 지금 이거 뭐에 대한 얘기예요? 뭐에 대한 얘기죠? 플랫폼 자본주의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플랫폼 자본주의에 대해서 알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여기. 그게 발달된 곳이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지금 그러한 것, 플랫폼 비즈니스가 발달된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새로운 사업과 작업 방식의 기원이 실리콘밸리라고 한다면 플랫폼 자본주의의 기원이 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하지 않으면 일단 쉬세요. 네, 왜냐면 그냥 보고 계세요. 이게 안 된다고, 왜냐면 기원이란 말이 딱히 여기 나왔습니까? 근데 여기 루프 같은 거, 우리는 혁신을 찾는다. 이곳에서. 이곳은 어디? 기원이란 생각이 들면은 가능해요. 하지만 안 되면은 답을 찍을 수가 없어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딴 데를 봐야 돼요. 딴 거 볼게요. 도덕적 판단 또한 만든다. 우리의 연구를. 자, 도덕적 판단 갑자기 나왔어. 생뚱맞죠, 그렇죠? 하지만 가능은 한 게 뭐냐면 올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진경 올소 언제 쓰이죠? 그렇죠. 아까랑 똑같죠. furthermore이랑, 그렇죠? 써볼게요. 이것도 주제 갖고 소재 다를 때.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은 다른 소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죠. 주어진 문장의 기원이란 것밖에는 말하고 있는 게 뭘 말하고 있는 건지 잘 알 수는 없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답을 찾아야 돼요. 찾을 수 있습니까? 전 쉽지 않다고 봐요. 물론 저는 이걸 찍었어요. 저는. 근데 여러분한테 이거를 공감시킬 수 있는 건지 솔직히 정확히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다 읽고 제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쉬운 연결성 찾은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인지 판단하면 될 거니까. 한번 볼게요, 한번. 제가 여기를 한번 볼게요. 어디죠? 저 여기 다 읽었죠, 그쵸? 다 읽고, 여기 다 읽었나요? 여기도 읽고, 여기도 읽고, 다시 판단해 볼게요. 여기 읽어볼게요. 자, 도시는 오늘날 중요한 장소다. 둘 다. 창조와 저항에. 그쵸? 뭐에 대한 창조와 저항이냐면요. 강력한 상호작용이래요. 땅과 노동과 문화와 자본에. 자, 어떤 자본이냐면 형성하는 기반을 새로운 경제에 혁신, 컴플렉스, 복합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상반된 관점도 솔직히 앞에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고 상반된 관점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알겠냐면 창조와 저항 이런 게 상반된 관점이라는 거는 느낌은 와요. 하지만 그게 제가 주어진 문장에서 읽은 게 정확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C를 한번 가볼게요. 자, 비록 새로운 경제의 어떤 그 비평가들이 자, outrage 뜻이 뭐죠? rage 뭐예요? 분노하는 거죠. 화내는 거죠. 자, 화냄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노동과 디지털 관리에 대해서 어떤 비평가들은요, 화를 낸대요. 분노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일하고 있는, 자, 셀프 스타일드가 뭐냐면 자칭이라는 뜻이에요. 자칭, 기술 공동체, 기술 커뮤니티라고 그 불리는 그곳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선호한대요. 열망적인 대화를, 혁신과 기업가 정신에. 지금 여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혁신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outraged. 있다 없다? 혁신이 있으면 불안정한 지금 노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반대를 해요, 안 해요? 하는 거죠. 비평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했어요. 뒤에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볼게요. 사람들, 자칭 이 기술 공동체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선호한대요. 기술, 혁신에 대한 대화를 선호한대요. 혁신에 대해서 비평가들은 반대하고 분노하고 반대쪽은 그 대화를 선호한대요. 그럼 이거는 찬성과 반대파가 있다는 거 맞습니까?
이거는 시간 되면 또 한번 읽어보세요. 잘 이해 못하시겠으면 찬성파와 반대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단어로 찝어드릴게요. outrage 체크하시고요. 여기 prefer부터 여기까지 혁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선호한다. 이걸로 지금 잡을 수 있고 또 하나는 although로 잡을 수 있어요. although는 양보기 때문에 이 양쪽이 역접이란 말입니다. 한쪽 사람은 까고 다른 쪽 사람은 인정하는, 좋아하는, 선호하는 이런 상반된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저 상반되는 관점 나올 수 있나요? 네, 이게 이해가 되면 저기가 이해될 수 있어요. 선생님, 상반되는 관점 좀 생각은 해봐야 되는 게 상반된다는 게 약간 약간 반대되는 느낌 아닙니까? 맞아. 그러면은 여기도 뭐 반대파, 찬성파도 있겠지만 주어진 문장 보시면 주어진 문장은 실리콘밸리파, 여기는 샌프란시스코파 라고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저는 C 다음에 A가 이게 아니라 B 다음에 A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뒤에 있는 문장이에요. 여기. 중요한 장소가 있다. 어떤 혁신에 대해서 찬성하고, 창조하고 저항하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에 대해서? 강력한 땅과 노동과 문화의 어떤 상호작용, 혁신 복합체에 대해서 창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항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지금 B에서 저항했습니까? 새로운 기술,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저항했어요? 이거 하지 말자고? 아니죠. 그럼 B 다음에 A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여기는 저항자가 있어요. 왜? outrage가 있기 때문에. 연결 한번 시켜볼게요. 여기에 있는 저항이요. 여기에는 outrage예요. 저것 때문에 C 다음 A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해지면은 이제 B를 여기에 둘 건지 여기에 둘 건지를 결정해야 돼요. 고민해야 됩니다. 자, B가 어디 나올 것 같아요? 한번 고민해보세요. 10초 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지금 잘 보세요. CA를 제가 이렇게 순서를 냈는데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C 다음 A가 나오는데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게 뭐에 대한 얘기예요? 창조, 혁신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싫어하는 사람 왜 싫어할 것 같아요? 기술 때문에 내가 일자리가 뺏길 수 있으니까 싫어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 혹시 도덕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까? 도덕적 판단의 문제라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C와 A의 어떤 지금 이 화두가, 소재가 도덕적 판단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는요, 도덕적 판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어진 문장은요? 기원 얘기하고 있죠. 기원. 맞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정하셔야 돼요. B를 기원으로 볼 건지, 도덕적 판단으로 볼 건지. 어떻게 보실 거예요? 기원으로 본다면 B로 가야 되는 거죠. BCA로 가야 되는 거죠. 도덕적 판단으로 본다면 도덕적 판단이 이어지는 문장이니까 B가 뒤로 가겠죠. 이해됐어요? 근데 가장 자연스러운 거는 실제로 기원은 기원끼리 묶어주고 도덕적 판단은 판단끼리 묶어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첫 번째 주어진 문장에서는 실리콘밸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때 그 어떤 화두는 혁신 경제에 대한 화두였어요. 혁신 경제에 대해서 우리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작업 방식이나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실리콘밸리가 맞다. 하지만 플랫폼 캐피탈리즘 얘기할 때는 샌프란시스코, 뉴욕이 맞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기원에 대해서 묶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걸 응집성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B가 먼저 나와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답은 BCA 3번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요. 두 문장 해석해 주세요. 1분 드릴게요. 준비 시작. 자, 볼까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문제 포인트는요. 지금 요거 무슨 대시죠 이거? 정현? 선행사 있어요 없어요? 뒤에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맞아요 돼? 관계대명사. 이 관계를 보고 여기서부터 쭉 가가지고 여기까지 묶어주고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고 형용사 절이고 그리고 묶어서 명사 구고 이런 걸 잡아주면은 이제 요거는 된 거고. 그럼 두 번째 것이 트레이스를 해석을 잘할 수 있냐 이게 포인트인데 트레이스가 아까 제가 추적하다라고 써드렸죠. 추적한다 이것의 기원을 추적한다. 어디를 향해서 추적하냐면요 20세기 중반 그쵸? 중반 연구의 중심 20세기의 연구의 중심 전자기 생산의 중심으로 기원을 추적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것만 해석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기원이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해석해 볼게요. 자, 이프자 여기부터 어디까지 묶여있죠? 여기까지 묶여있죠? 자, 만약에 혁신이 의미한다면 새로운 사업과 새로운 작업 방식을 어떤 작업 방식이냐면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의존하는 작업 방식에 의존한다면 그렇죠?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자, 우리는 추적한다. 이것의 어떤 그 기원을 어디로 추적하냐면 20세기의 어떤 중반의 중심 연구의 중심 그리고 전자기기 생산의 중심으로 뭐와 같은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와 루트 128과 같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다음 볼게요. 자, 여기도 올드오가 여기 있죠? 묶어주고요. 문장을 이끌어주니까 그 다음 후가 나오죠? 여기 후는 관계대명사니까 묶어줘야 되는데 보시면 여기가 동사잖아요. 그쵸? 두 번째 동사 여기까지 묶어줘야죠. 꾸며줘야죠. 형용사절 이렇게 전체를 묶어주면은 명사구 그리고 주어자리죠. 이렇게 체크하면 돼요. 이게 딱 보이면 돼요. 보자마자 해석해 볼게요. 자, 비록 새로운 어떤 경제의 어떤 비평가들이요 화났을지라도 불안정한 노동과 디지털 감시에 사람들 자 어떤 사람이냐면요 일하는 어디 안에서 자칭 어떤 기술 공동체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선호한다. 열망 있는 담화, 대화의 혁신과 어떤 기업가 정신에. 아니 기술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두 개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드어를 보면 딱 알 수 있죠. 나뉜다. 이해됐습니까? 자, 8번은 쉬우니까 빨리 하고 갈게요. 빨리 하고 쉬었다 할게요. 제거 문제는 여러분들 문제 풀 때도 먼저 보셔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주제만 찾으면 돼요. 주제만. 주제가 뭔지 1번까지 정도 읽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한번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자, 소통은요. 가장 가치 있는 기술이다. 끝났죠. 네. 왜냐하면 필자가 가장 가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끝난 거죠. 소통이 가치 있다라고 나오면은 답이 아니고 그게 아니면은 답인 거고. 끝난 거예요. 더 읽어볼게요. 자, 인간 종족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기술은 진화한다.
이것은 소통이에요. 소통을 확대시키고 소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진화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모든 사건에서 기술은 분류된다. 성공적인 것으로. 언제? 이것이 발전시켰을 때. 소통을. 됐습니까? 두 가지 얘기했죠? 소통이 최고다. 그리고 기술이 소통을 도울 때 엄청나다. 이런 시너지 효과다. 뭐 이런 느낌? 그 다음, 지식은 혼자서 충분하지 않다. 증가시키는 거, 인간의 상황을. 지금 우리가 소재로 잡을 수 있는 게 세 가지나 나왔어요. 1번 소통, 2번 기술, 3번 지식. 뭔가 이 삼박자가 다 이루어져야 잘 될 수 있다. 뭔가 소통에 대해 가치 있는 거긴 한데 기술이 그걸 도와주고 지식도 혼자서는 안 되고 뭔가 소통이 돼야 뭔가 대박 난다. 서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 결부되어야 잘 될 것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전체 플러스다. 이런 느낌을 1번, 2번, 3번, 5번에서 잡으면 되는 거죠. 볼게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수반되어야 되는데 지식. 답이 아니죠. 그렇죠? 네. 지식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니까. 지식도 중요해. 지식이 소통이랑 함께 해야 돼. 이런 얘기 하는 거. 좋은 얘기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잘해야 돼요. 여기. 자, 요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에요. 뭘 가르치냐면요. 배워질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지식을 가치 있게 한다. 여러분, 배워질 수 있는 것을 가르치게 한다? 이거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만 정해보세요. 기술인가요? 아니면 지식인가요? 아니면 소통인가요? 소통이죠. 끝났어요. 이것도 아는 거. 3번 볼까요? 자, 강력한 믿음이 있다. 기술 교육자들 사이에서 이 대스는 동격 대시예요. 여기 믿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면요. 기술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 일종의 어떤 공식적인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어떤 지식이냐면 커리큘럼의 어떤 요소, 개소리죠. 아주. 커리큘럼 요소가 왜 나오죠 갑자기? 제일 큰 문제는 여기 소통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소통이 가장 가치 있는 기술이라고 했는데 소통이란 말이 없어. 그리고 커리큘럼은 여기 소재로 쓰인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만 체크해드리면 여기 be reduced to, 원래 reduce가 줄이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 여기서 요 be reduced to 요 형태는요 뭐뭐로 바뀌다라는 뜻이에요. 요것만 외워두시면 큰 문제 없습니다. 자, 4번, 5번에서 이제 소통을 찾으면 돼요. 네. 또는 소통이 지식과 결부되는 거 또는 기술과 결부되는 거 이런 거를 찾으면 됩니다. 자, 4번 볼게요. 만약에 지식이 소통되지 않는다면 이라고 했어요. 그럼 뒤에 좋은 게 나와야 돼요? 안 좋은 게 나와야 돼요? 안 좋은 게 나오면은 주제와 가깝죠. 자, 이거 볼게요. 이것은 죽을 거 끝났죠? 죽을 것이다. 네. 뒤에 해석해보세요. 해석해드릴게요. 자, 이것은 죽을 것이다. 이것의 어떤 발명가와 함께 그리고 재발견될 것이다. 뭐뭐 할 때마다 인간이 went down 그 길을 가다란 뜻이에요. 그 같은 지식의 길을 갈 때마다 재발견될 거예요. 소통이 없으면은 만약에 뭐 근해 공식을 정현이가 발명하고 이제 없어졌어. 근데 소통 안 하다 보니 근해 공식을 몰라 아무도. 또 이제 내가 이제 그 다음 이제 정현이 다음 세대인데 내가 또 수학 공부하다 근해 공식 발견했어. 나도 소통 안 해. 또 주고. 그럼 맨날 근해 공식 발견하다 주고 그냥 끝난다는 소리예요.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자, 5번 볼게요. 자, if it were not for 뜻이 뭐예요 이거? 좋은? 가정법이에요 이거. if it were not for if it had not been for 뭐뭇이 없다면이라는 뜻이에요. 자, 종합의 어떤 스피치와 기술이 없다면 지식과 어떤 천재인 스티븐 호킹 박사의 어떤 생각들은요 공유되지 않을 것이다. 행성의 나머지와 여러분 공유는 소통으로 볼 수 있나요? 근데 기술이 안 받쳐줘. 소통 안 된다. 기술도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주제랑 다 연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답은 몇 번이죠? 3번이죠. 3번. 됐어요? 주제를 발견하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제를 최대한 빨리 발견해내는 게 정확하게 발견해내는 게 여러분 이 제거를 빨리 맞출 수 있는 능력입니다. 됐죠? 다음 1분 드릴게요. 다음 장의 해석 부탁드릴게요. 시작. 요거 하고 7분 쉬었다 할게요.
이런 껌이죠. 이런 껌이죠, 이런 거. 줄래? 아니요. 됐나요? 볼까요? 자, 지식이 소통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죽을 것이다. 발명자와 함께, 여기서 이것은 지식이겠죠. 그렇죠? 지식이 소통이 안 되니까 남들이 모르니까. 그리고 필요로 될 것이다. 재발명되는 게 필요로 될 것이다. 자, 이치타임이 여기서 이제 관건인데, 이치타임의 품사가 뭘까요? 부자. 부사. 또 다른 의견. 찍어보세요. 명사. 진경, 찍어보세요. 설명사. 유경, 찍어보세요. 절 째려보지 마요. 찍어보라니까 절 째려보고 있어요. 자, 볼게요, 여러분. 이거 접속사예요. 놀랍죠? 이렇게 나오면은 해석이 주어가 동사 할 때마다예요. 여러분 일부러 틀려주신 거 알고 있어요. 강의가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틀린 거죠, 그렇죠? 다 아는데. 됐나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인간이 이 go down 하면은 길을 가다라고 하거든요. 길을 가다. 자, 그 같은 지식의 길, 이거 길이 패스가 길이에요. 그 같은 지식의 길을 갈 때마다 재발견된다는 거. 왜냐하면 발견이 돼서 소통이 되면은 거기부터 올라갈 수 있는데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니까 또 발견, 재발견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은 해석이 뭐뭇이 없다면 여기 뒤에 있는 게 명사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까지가 이 명사가 없다면이에요. 자, 종합, 신세릭 하면은 종합의라는 뜻이고 종합적인 어떤 연설과 기술 같은 게 없다면 지식과 생각, 천재 스티븐 호킹 박사의 지식과 생각은요 공유될 수 없을 것이다. 레스트는 나머지란 뜻입니다. 행성의 나머지 사람들과 공유될 수 없을 것이다. 소통에 대한 얘기였죠. 자, 여러분 7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쉬세요. 아이고.